4065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2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2014년 6월, 2015년 5월, 그리고 8월 이렇게 총 3번을 열성경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주로 귀로 측정하는 체온계로 39도 이상일 때 열성경련 위험한 경우가 많았고 주로 목이 부을 때 열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소아과에서는 그래서인지 아이가 목이 부어 열이 많이 날 경우 덱사메타손 주사를 처방하곤 합니다. 아이가 감기를 자주 앓는 편이라 올해에만 제 기억으로 4번 정도 덱사메타손 주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스테로이드 주사라서 그런지 맞으면 일단 열도 덜 나고 아이도 좀 덜 힘들어하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부모로서 이 주사에 대해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니는 소아과 선생님은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지만 부작용이 없다고 하시지만 또 다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스테로이드 주사라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처럼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를 둔 경우 덱사메타손 주사를 요 정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수준인지 아니면 주사를 맞지 않는 게 가능하면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이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깜신이 있었어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처방하신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처방을 했는지를 먼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열성경련이라는 게 있으면 그 열성경련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하는 게 거의 없기는 하지만 열성경련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열성경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1번 목적입니다. 그 열성경련이라는 게 열이 심하면 경련하는 한다는 건데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뇌에 실질적인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걸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냥 열 때문에 하는 건데 열성경련을 어쨌든 예방하는 게 일단 1차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목이 붓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저희가 편도선염이나 이누디엄 같은 것 중에 이제 주로는 편도선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편도선염이 아이한테 있으면 고열이 나면서 굉장히 아이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편도선염은 고열이 나는 걸로 인한 열성경련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편도선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편도선염을 치료하는 데서는 사실은 쉬는 게 제일 좋지만 급성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스테로이드가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성인들도 심하면 써요. 그래서 편도선염 자체를 치료하고 좀 더 빨리 좋게 하는 과정에서, 물론 빨리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정도를 약화시킨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도선염으로 인해서 열성경련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원인이 되는 편도선염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씀으로써 열성경련의 찬스를 줄이겠다라는 의도죠. 근데 당연히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아과 선생님의 어떠한 생각의 기준은 그러한 부작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정해진 횟수나 이런 건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이라는 걸 썼을 때 그 약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을 쓰는 게 맞고요. 부작용이 생겨나고 해봐야 이 정도 횟수라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진짜 매일 맞아야 된다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거나 이런 정도라면 염려하시는 부작용, 뭐 정말 아이가 퉁퉁 붓는다든지 위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자가로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득이 훨씬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성경련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 먹이는 것보다 애 옷 벗기고 막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테피드 마사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옛날에 완전히 그게 표준 치료라고, 그러니까 표준 예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나오고 있어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저희 딸 했었었는데 이게 아이가 이제 체표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어쨌든 물로 닦아주면 아이들이 체표면에서 발산되는 열이 이렇게 나가면서 발산되는 걸로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줘봐야. 그러면은 애가 열이 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열제를 먹이고. 그쵸, 해열제죠. 해열제뿐인 거죠. 찬물에 담그면 어때요? 그러면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네, 심부 온도와 체표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인체에 혼돈이 오게 됩니다. 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말을 하시라고. 근데 열나는 건 사실 응급실로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장 많은 경우가 고열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고열로 응급실라도 해열제를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해열제를 얼마나 자주 써도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과 장기간 있다가 나타나는 것과 뭐 주사제냐 먹는 약이냐 이런 차이들 플러스 아이가 열이 나는 원인에 대한 거를 훨씬 더 조기에 빨리 캐치해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열이 난다고 해서 응급실에 가는 거가 열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주사제와 경구약의 차이밖에 없을 거고요. 그 이후에 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는 의미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게요. 네. 열만 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찾아보려고 가는 건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열만 나죠. 열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병원에 안 갔다가 또 뭔가 심각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경기를 하면 일단 데려가는 게 맞는 그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데려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리뷰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의사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노의사다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1666-1895번 문자 질문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리고 radio@doc.co.kr로 이메일 질문과 음성 질문도 보내주십시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 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